안녕하세요. 임상시험에서는 측정 자료가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 모수 분석에서는 정규 분포 가정을 전제로, 근거로 하기 때문이죠. 만약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비모수 분석을 해야 합니다. 비모수 분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많이 보는 카플란-마이어 생존 분석입니다. OS나 PFS를 볼 때 많이 본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죠. 카플란-마이어 생존 분석이 바로 비모수 통계입니다. 비모수 통계는 모수와 상관없이 주어진 데이터에서 직접 계산합니다. 왜? 정규성이 만족되어야 여러가지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수에 대한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데이터로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규 분포인지를 알 수 없다면 다른 여러가지 통계 기법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규 분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만으로도 여러가지 통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리미트가 해제되는 것이죠. 각종 통계 분석을 다채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는 확률 분포라고 했는데요. 확률 분포 중에서도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연속 확률 분포와 비교할 수 있는 이산 확률 분포의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의 개수는 6개죠. 그리고 각각의 확률이 6분의 1일 겁니다. 여기에서 주사위의 눈은 확률 변수라고 말하고요. 6분의 1은 각각 눈에 대응하는 확률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표는 이런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냈으니까 표를 붙여서 확률 분포 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률 변수와 확률 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함수라고 부릅니다. 정규 분포 예시를 보겠습니다.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수학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80점을 맞았다면 상위 몇 %일까요? 표준 편차 20은 34% 정도의 확률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68%를 반으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80점을 받은 학생은 평균 60점에다가 20점을 더한 것이죠. 왼쪽 넓이 절반에다가 20점만큼의 넓이를 더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 플러스 34로 약 84%가 나오죠. 이 학생은 대략적으로 상위 15%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의 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균에 가까울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발생할 확률이 적습니다. 키를 볼 때 평균이 173cm라면 키가 173cm인 사람의 수가 가장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163cm나 183cm인 사람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키가 183cm 이상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 그만큼 배우자의 선택폭이 좁아진다는 것이죠. 만약 키가 183cm 이상이고 재산이 100억 이상이고 성격 좋고 얼굴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려고 한다면 정규 분포의 저 끝에 있는 몇 명 없는 남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평균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은 그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데이터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를 텐데요.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표준화를 하는데요. 개별 데이터에서 전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개별 데이터를 Z스코어라고 부릅니다. Z스코어의 의미는 평균값에서 표준 편차의 몇 배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표준 편차가 뿔마 1배의 범위 내에서는 68%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뿔마 2배의 범위 내에서는 약 95%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t-테스트는 기네스 공장에서 일하던 고셋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t-테스트를 만들어내게 된 이유는 적은 샘플에 대해서는 통계적 추정치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t-테스트는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합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모수적 통계 방법을 이용합니다. 모수적 방법은 모집단의 특성을 가정하는데요. 그래서 정규성이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t-테스트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디펜던트 t-세트의 경우에는 그룹을 나눠서 비교합니다. 독립이겠죠.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페어드 t-테스트는 같은 사람으로 비교합니다. 시험 공부 전의 성적과 시험 공부 후의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죠. 어떤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과 먹고 난 후의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이죠. 테이블을 보면 인디펜던트 t-테스트의 경우에는 아이디가 전부 다르죠. 트리트먼트 A그룹은 아이디가 1부터 10으로 되어 있고 트리트먼트 B그룹은 아이디가 11부터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입니다. 반면에 페어드 t-테스트의 경우에는 A그룹과 B그룹의 아이디가 전부 1부터 10으로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전후를 비교하는 겁니다. before, after를 보는 것이죠.
t-테스트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것을 알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가설검정은 기본 전제가 정규성이기 때문입니다. t-테스트는 무엇을 모를 때 사용하느냐? 바로 모분산을 모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t-테스트입니다. 모집단을 모르니까 모분산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표본 분산으로 대체합니다. 그림을 보면 표준 정규분포가 있는데요. 굵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t분포는 높이가 더 낮고 폭이 더 넓죠. 꼬리가 더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확률이 더 높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각 확률 변수마다 좀 더 보수적으로 확률을 할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꼬리의 넓이가 딱 봐도 t분포가 표준 정규분포보다 꼬리가 크죠. 물론 t분포도 표본의 수가 커지면 점차 표준 정규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본이 적은 만큼 t분포는 정규분포보다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분포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두꺼운 꼬리입니다.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정규분포보다 t분포가 더 높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표본 통계량을 2차 가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할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을 그냥 비교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A는 13이고 B는 10이면 A가 B보다 크다고 그냥 결론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통계적 가설검정이란 작업을 하는 것이죠. 왜냐? 두 그룹의 평균값은 결국 표본 평균입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은 항상 오차를 수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차를 염두하면서 평균 차이가 정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통계적 가설검정을 머리 아프게 귀찮게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오차를 수반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결국 우리가 샘플을 뽑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샘플뿐만 아니라 전체 모집단에서도 이 결과가 진짜 맞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집단 A의 평균이 13이고 표본 집단 B의 평균이 10이라고 해서 A가 B보다 높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Z검정과 T검정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통계검정의 순서도를 보면 모집단의 분산을 알면 Z검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모를 때 T검정을 사용합니다. 보통은 모분산을 모르겠죠. 그래서 대부분 T검정을 할 것이란 사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니까 결국 대체할 수 있는 건 표본의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T검정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표본의 표준 편차를 대체제로 사용하는 검정입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만약 비교해야 할 그룹이 3개 이상이면 아노바 분석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 두 그룹의 차이 μ1 μ2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H0 영가설이 참일대의 그래프는 왼쪽 파란색이고요. H1 대립가설이 참일대의 그래프는 오른쪽 주황색입니다. 타입 1 에러라고 적혀있는 하늘색 넓이는요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입니다. 보통 이걸 5% 미만으로 하겠다는 게 신뢰 수준이고 p-value의 의미입니다. 신뢰 수준을 95%로 잡고 p-value가 0.01이 나왔다면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1%밖에 안 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는 확실하게 기다 아니다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보다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 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0은 아니거든요. 조금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나 임상의들의 인터뷰를 보면 맞다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통계 분석 결과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맞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죠.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할 때 그래프인 하늘색 그래프를 좀 더 해석해보자면요. 임상시험을 통해 나온 결과가 오른쪽 꼬리 끝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귀무가설이 참일 때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와중에도 벌어질 확률이 낮다는 거지 절대 벌어질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귀무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극단값이 나타난 건 뭔가 우연히 벌어진 건 아니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연히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작을 때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겠다는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모분산을 알 때 Z검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보통 모분산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표본분산을 사용하여 T검정을 합니다. T검정이 좀 더 보수적인 검정입니다. 왜? 꼬리가 두텁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